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자원해설 강의의 김성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원해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국사랑 이제 자원해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국사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사가 이제 두 배 정도 더 이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국사는 좀 고득점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점이 합격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한 80점 정도 목표로, 예, 그 정도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고, 이제 자원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인데, 자원해설은 사실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사 같은 경우도 사실 방대한 내용이긴 하죠. 근데 이제 나올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원해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시험이 좀 거듭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자주 나왔던 부분, 그리고 자주 나왔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언급해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뭐 그 해수욕장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위치에 따라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다 외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 먹고 외운다면 그거 확실하게 외우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거를 좀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마음을 비워가는 이제 그런 이제 루트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만점이 합격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만 합격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60점 이상 그래서 최소한 합격선은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꽈락은 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60점 이상으로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광자원의 일입니다. 관광자원의 개념인데요. 관광자원의 개념에서 이제 관광자원의 의미는 관광객의 관광동기, 관광 의욕을 주는 동기와 의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이 관광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저기 한번 가서 나도 즐겨보고 싶다. 혹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이제 그 의욕을 주는, 예, 그런 유형 혹은 무형의 목적물입니다. 그리고 관광행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관광자원은 관광운영의 대상이자 혹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은 대상이자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의 어원은 이제 역경에 보시면은 중국의 역경이라는 책에 보시면 관국지광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이란 말을 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자원은요, 광의의 관광자원과 이제 협의의 관광자원, 그래서 넓은 의미의 관광자원과 좁은 의미의 관광자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라고 하면은 관광 욕구의 대상이 되고, 관광 행동을 충족하는 모든 자원입니다. 모든 자원. 예, 모든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면은, 보존이나 보호가 필요한, 예, 요거 보존이나 보호를 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내려가는 그런 이제 자원들을 우리는 이제 좁은 의미의 관광자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번 시험에서 배우는 관광자원은, 예, 협의의 관광자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관광자원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광자원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죠? 관광자원의 일반적인 특성, 개념적 특성 모두 별표입니다. 모두 별표. 예, 일반적 특성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념적 특성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관광자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쪽을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비소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소모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이게 내가 그 관광자원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산이나 바다를 내가 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써서 이게 소모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모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자원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 관광지를 소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자원들을 우리는 그 관광자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이동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다가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수욕장의 이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해수욕장의 위치가 바뀔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이동성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희소성입니다. 거기 가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희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인성은 이제 누구를 끌어들여야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양성은요, 관광자원은 특정에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산도 되고 바다도 된다 그랬죠? 반대로 이제 자연적 관광자원 말고 문화적 관광자원도 돼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요. 사실 도로 같은, 도시 자체도 사실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음악, 산업, 뭐 이거 문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다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성이에요. 가치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나 바다가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진 않는데 그 산이나 바다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동강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서 그때 한때 굉장히 이제 관광지로서 각광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가을동화 이런 거 나왔을 때 가을동화 이제 촬영지 이런 것들이 또 관광지로서 각광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박물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에 이제 관광객 방문 수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케이팝 데몬헌터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계속 가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변성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존성 같은 경우는 이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을 우리가 보존해주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광 자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관광 자원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 특성이고요. 요거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일반적 특성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일단은 범위의 다양성입니다. 자연 및 인문 자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만 이제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건물, 특정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적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음악이나 이런 케이팝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는 관광 자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 자원 이런 것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유무형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먹는 먹거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행동을 끌어들이는 유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고 이제 자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인성과 매력성은 사실 좀 비슷하죠. 매력성이 있으면은 유인성이 있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광 동기와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자연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신기한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상대성과 변화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관광객의 유형이나 뭐 시대 사회 구조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가진 유적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딘가 여행을 가면은 뭐라도 하나 더 보고 오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뭐 특별함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